반갑습니다. 식품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한랄식품사업단이 지난 12일 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UAE에 방문을 하신 이 자리에서 UAE하고 우리나라하고 농업과 한랄식품에 대해서 두 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농업 기술을 현지에 전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랄식품에 있어서 UAE의 선진 기술을 우리나라에 접목을 해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한랄 시장에 좀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이런 의미의 MOU를 체결했고요. 이 MOU 체결 후속 조치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제 한랄식품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랄식품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한랄식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랄식품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경전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모든 음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이슬람 종교가 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랄식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이 이 한랄이라는 말은 꼭 식품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은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슬람인들은 경제에 있어서 남에게 대출을 하더라도 과도한 고금리로 대출을 할 수가 없고요. 예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금리를 받는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회 시스템 전반이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와 또 형제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협의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식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된 것은 철저하게 먹지 않고 반드시 몸에 좋은 것만 먹기 때문에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절제된 식생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슬람인들의 생활 방식에 항상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90년대 이후에 세계 식품 교육이 좀 확대되면서 사실은 이슬람 국가들 중에 보면 중동도 특히 그렇지만, 중동은 뭐 식량의 한 80%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8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식품의 교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슬람 국가들 내에서 보면 이슬람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인증 제도를 선점해서 이걸 가지고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욕심 하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주로 이슬람 국가들이 이 제도를 인증 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증 제도가 확산되었고요.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이 할랄에 대해서 표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랄에 맞게 생산했으면 자율적으로 할랄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이 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인증 제도로 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함유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하람에 해당되는 것인데, 식품 중에 하람이란 게 뭐냐면 돼지나 개는 하람으로 봅니다. 경전에서 돼지나 개를 못 쓰게 돼 있고요. 반드시 동물의 피는 절대적으로 음식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도축을 하는 경우에 이슬람 방식의 도축이 물론 뭐 율법에 따른 도축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축을 도축을 시켜서 이 혈액을 제거하는 활동을 방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완벽하게 방열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기절을 시켜가지고 내사 상태에 빠져버리면 심박등이 정지하니까 혈액이 충분히 빠지지 않으니까 이슬람식 도축에서는 기절을 못 시키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도축장에 가면 다 동물의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기절을 시키는데, 기절을 부분적으로 종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절을 못 시키고 피가 하여튼 완전히 빠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람의 신체나 아니면 그 신체의 일부나 부산물 이런 것들, 그 외에 포식성 동물들,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도 못 먹게 돼 있고, 조리 중에서는 맹금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을 절대 못 먹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모감을 준다고 해서 파충류나 곤충, 해충들 이런 것들도 전부 못 먹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양서류, 개구리나 악어 이런 것들도 역시 못 먹게 합니다. 그 외에 가축 중에는 돼지나 개만 일단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가축은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한 율법에 따라서 도축을 하지 않은 그런 가축도 사용을 할 수 없게 하고요. 이런 가축에서 유래되는 부산물들이나 역시 식품 첨가물들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알코올류,
와인이나 주정이나 뭐 에틸알코올 전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식품들, 마약이나 이런 것 역시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하람이고요. 대부분 식품을 생산하는 사슬 전체를 보면 농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작 가공을 거치고 포장 보관되어서 운반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하람과 접촉하는 걸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만 할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가 수출할 때 전용 컨테이너를 써야 된다. 할랄 전용의 컨테이너를 써야 되고, 만약에 다른 하람 식품과 같이 적재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적재했을 때는 또 할랄 규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세척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분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람과 할랄을 같이 병행해서 생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할랄 생산시설과 하람 생산시설을 따로 격리시켜서 관리해라.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돼지 도축장은, 돼지는 원래 금지 동물이니까요. 돼지 도축장과 소 도축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절대 인정이 안 되고, 돼지 도축장과 소 도축장 간의 거리를, 물리적인 이격 거리를 최소한 5km 이상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완전히 격리되도록 관리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까지 할랄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코덱스라고 하는 세계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표시 규정만 있습니다. 할랄 식품에 관한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만 97년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OIC라고 해서 57개 이슬람 국가의 단체에서는 별도로 지금 이제 SMICC라고 해서 IIC라고 해서 이 표준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할랄과 관련된 인증 제도나 인증 표준 이런 것들을 지금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종파별로 서로 다른 율법의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증 기준이 서로 달라서 사실은 국가마다 지금 다 따로따로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해버리면 개별 특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이 말레이시아 갈 때 인증을 한 받아야 되고 인도네시아 갈 때 인증받아야 되고 중동의 또 다른 국가에 갈 때마다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 기업들이 부담도 크고 굉장히 불편하고 이 자체가 국제교역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표준이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은 표준이 지금 OIC에서 만들어 두고는 있지만 이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되지 않고 아직은 표준을 만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단은 지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3월 12일 날 이제 만들었고요. 앞으로 주로 할 역할만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우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각국의 인증 기준이 서로 다르고 또 인증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분석해서 국내 수출 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나라 전통식품과 이슬람 식문화를 접목시킨 할랄 식품의 연구개발, 그 다음에 실제 할랄 식품을 인정받기 위한 생산 기업에서 인증 기준별로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내에 있는 인증기관이 세계 각국의 다른 인증 제도로부터 교차 인증을 받아서 국내 인증만 받아도 각국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단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은 할랄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람과 혼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까지도 종합적으로 국내에서 할랄과 관련된 모든 기술 지원을 핵심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단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예, 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